제가 참 아끼는 선교사님 따님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한 2달간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지난 목요일 날 이 짐바브웨를 왔는데요. 근데 그 자매와 나누는 얘기 중에 몇 가지 참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 중에 소시오패스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정신을 거의 놓고 사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이게 현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이 한국의 자녀 교육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 멀리 있는 가정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새 아들들에게 임한 어떤 제 자세와 지금의 자세가 사실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 인생에 대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훈계조로,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로 제가 아이들에게 대했었고, 그것이 얼마나 제가 잘못했던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지금은 물론 아이들이 다 성장해버렸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마음에,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들들에게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빠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본의 아니게 성급했네.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제 아들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한다 표현을 하지만, 저도 카톡을 나름 예쁘게 보내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사랑한다 표현도 하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는 부모이지만 잘못했는 게 있을 때는 정말 아들들아 미안하다, 딸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지나친 칭찬,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또 예를 들어서 더 비교해서 만약에 어떤 우월한 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놓고 볼게요. 아이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시오패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좀 착한 아이 증후군, 그루밍을 쉽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한테 어떤 그 지배를 굉장히 쉽게 당하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가 굉장히 죽어버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떳떳하게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리고 또 잘못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되고요. 행동에 굉장히 불규칙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들 어릴 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런 면이 혹시 깨달아지는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가 참 그랬다, 아빠가 참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밝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아이들의 문제고 저는 저대로는 항상 예전에 생각하면 내가 정말 너무 무서운 아빠였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내가 함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의 말대로 한국에 지금, 저는 좀 오래 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왜 저렇게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나올까? 왜 아이들이 저렇게 허언증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할까? 왜 잘못했다는 말을 못할까? 뉘우치지를 못할까? 이런 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어릴 때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아니면 결과물에 대해서 무작정 아이들을 칭찬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의 그 과정, 행동 과정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이가 만약에 어떤 결과물을 딱 내놨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컨닝을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작품을 이렇게 내는데 남의 것을 도용해서 했다든가, 근데도 결과는 어떠냐면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좋은 어떤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돼 버렸어요. 그 아이들은요, 허언증,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 허언증과 그리고 소시오패스, 그것이 들켰을 때도 다른 길로 피하든지 도망가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든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소시오패스가요,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경우에 통계상으로 4% 정도의 소시오패스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5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 소시오패스일 수 있는 확률이었죠. 물론 내가 그 소시오패스 속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일단 통계상. 근데 지금은 그 통계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미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서는 10% 넘는 통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다양한 문제들, 사회 이슈들 보시죠. 그것들이 앞으로 이제 얘네들이 10년 뒤에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름 알아보고 또 주변에서 살펴보고 이게 실제네, 정말 심각하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작은 소사이어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일단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도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다양하게 조금 감이 옵니다. 그리고 허언증, 제가 2015년 6년 그때쯤에 허언증이 정말 심각한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한 1년 반을 거기에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 제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됐고 공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 경험을 왜 시키셨는지, 그리고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마음을 주셨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부터 먼저는 나 자신부터, 나는 어떻게 인격이 형성됐는지, 나는 어떻게 교육받아 왔는지, 내 부모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부모님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연관관계를 잘 보시고